서울 강남, 이른 아침, 김태연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멀리 보였다. 아침 햇살이 수면을 따라 흘렀다. 저녁 후 평생 모은 재산, 제주 땅, 강남 아파트.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다. 최근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거실 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태연의 계획에 관심 없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작은 무심함 속에 균열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평온해 보이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것 같구나. 조용히 중얼거렸다.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묘하게 흔들렸다. 평화로운 일상 속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오후 2시. 김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조용한 오후였다. 태연은 올해 65, 군 전역 후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하며 제주의 땅을 사고 강남 아파트도 마련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은퇴 후 그는 조용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정원을 관리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아들 성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민우. 하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거실 문이 열렸다. 성준이 들어왔다. 아버지, 계세요? 응, 여기 있다. 성준은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아버지, 요즘 좀 쉬시는 게 어때요? 해외여행 같은 거. 태연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해외여행. 갑자기 왜? 그냥요. 아버지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성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태연은 미묘한 의도를 느꼈다. 여행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 요즘 제주 땅 계약건도 있고. 아, 그거요. 아버지, 그냥 제가 대신 처리할까요? 복잡한 것 같던데. 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요즘 계약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성준은 웃으며 말했지만 태연은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 수진이가 음식을 차렸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수진은 공손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태연은 그녀의 태도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손자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할아버지, 제주 땅 진짜 넓어요? 응, 꽤 넓지. 나중에 같이 가보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할아버지, 그 땅 아빠랑 엄마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민우의 팔을 살짝 잡았다. 민우야, 밥 먹어. 성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하지만 태연은 민우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민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땅 아빠랑 엄마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아이는 순진하게 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태연은 성준과 수진의 최근 태도를 떠올렸다. 해외여행을 권유하며 땅 계약을 맡기자던 성준.
무심하게 대하던 수진.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던 아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었다. 가족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우의 말은 작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태연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평온한 일상 속 작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았다.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존재는 점차 배경처럼 느껴졌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다가올 충격을 직감하며 그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온 속에 감춰진 균열, 그리고 곧 드러날 진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태연은 서재에 앉아 서류함을 열었다. 제주 땅 계약서, 등기 기록, 통장 사본.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땅 아빠랑 엄마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태연은 계약서를 펼쳤다. 날짜를 확인했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닌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서류 구석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도장도 미묘하게 각도가 틀어져 있었다. 태연은 등기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땅의 명의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먼저 밀려왔다.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태연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성준과 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성준아,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준이 고개를 돌렸다. 네. 아버지, 이거 좀 봐라. 태연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성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수진도 TV에서 시선을 떼고 태연을 바라보았다. 이건 뭐야?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아버지가 여행 가시면 복잡할까봐 제가 미리 정리한 거예요. 미리 정리? 내 동의도 없이. 아버지,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태연은 성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명예 변경 신청까지 했더라. 이것도 절차상 필요한 거였어? 순간 성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성준 오빠가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내 땅을 몰래 넘기려고 한 게 도와주는 거야?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제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아니야? 내 동의 없이 서류 위조하고 명예 변경하는 게. 위조라니요. 그냥 절차 간소화한 거예요. 성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땅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태연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나중에 너희 거. 내가 죽어야 너희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성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냐고?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한 게 잘못이 아니야.
빼돌리다니요. 가족끼리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성주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이도 있고 요즘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하는 거예요. 태연은 말문이 막혔다. 판단력이 없다고? 사실이잖아요. 요즘 같은 거 깜빡깜빡 하시고. 수진이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화내세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 되는 거. 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평생 믿었던 아들, 가족이라 여겼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도 애정도 없었다.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 보였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성주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사람들? 웃기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산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성준아, 아버지도 이제 현실 좀 보세요.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해야죠.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수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 요즘 집에서도 별로 하시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다. 그는 서류를 집어 들고 서재로 돌아갔다. 뒤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에이, 진짜? 괜히 화만 내시네. 수진이 낮게 웃었다. 그냥 두세요. 어차피 얼마 안 가 정리될 거예요. 서재. 태연은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성실하게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재산, 수단, 짐.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분노는 가라앉았다. 대신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태연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과거 인맥, 연락처,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치며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을 포기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태연은 펜을 들었다. 종이에 몇 가지 항목을 적기 시작했다. 평호는 끝났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밤, 민우가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들어와라.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아까 아빠랑 엄마가 화내는 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연은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걱정 마. 할아버지, 제가 그때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태연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알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있지. 하지만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태연은 수첩을 펼치며 민우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작은 손자와 함께 그는 조용히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남아 있었다. 이제 달라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어제의 분노는 가라앉았고 이제 명확한 계획만 남아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계약서, 등기 기록, 통장 사본, 그리고 위조된 서명이 담긴 문서들. 이제 시작이다.
태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현관을 나섰다. 오전 10시 강남 법무법인. 태연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김태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고맙네. 바쁜데 시간 내줘서. 이진우는 군 시절 태연의 후임이었다. 전역 후 변호사가 되어 성공한 케이스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태연은 서류를 꺼내 펼쳤다. 이 서류들 좀 봐주게. 내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 이진우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체도 다르고 도장 각도도 이상하네요. 명예 변경 신청도 되어 있더군. 이건 심각합니다. 선생님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 물론입니다. 일단 명예 변경 신청 취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 장치도 마련해 드릴게요. 이진우는 메모를 시작했다. 재산 보호 장치. 네. 신탁 설정이나 유언 공증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사 없이는 누구도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렇게 해주게. 그리고 이 서류들 증거로 보관 가능한가? 당연합니다. 필요하면 고소도 가능해요. 고소까지는 아직 생각 중이네. 일단 재산부터 지키고 싶어.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건넸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마음이 놓이는군. 선생님, 가족 문제라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될 겁니다. 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오후 2시 집. 태연이 돌아왔을 때 성준과 수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태연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준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볼일 좀 봤지? 태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서재로 향했다. 수진이 성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뭔가 이상한데? 나도 그래. 아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녁 무렵, 현관 벨이 울렸다. 성준이 문을 열자 법무법인 직원이 서 있었다. 김성준 씨 맞으시죠? 서류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서류요? 성준은 봉투를 받았다. 직원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성준은 봉투를 뜯었다. 수진이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았다. 명예 변경 신청 취소 통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건 재산 신탁 설정 완료 통지서.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두 사람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태연이 문을 열었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왜 그러나? 이게 뭐예요? 명의 변경 취소! 재산 신탁! 성준은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연은 서류를 잠깐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내가 법적 조치 취한 거야. 법적 조치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태연은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내 동의 없이 서류 위조하고 명예 변경 신청한 거 잊었나?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는 다 확보했어. 필요하면 고소도 할 수 있지. 순간 성준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소요? 그래.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더군. 변호사가 그러던데. 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담담했다. 성준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성준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준이 고개를 숙였다.
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분노는 없었다. 다만 실망만 남아 있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달라져야지. 내 재산은 이제 신탁으로 보호했어. 너희가 손댈 수 없어. 아버지, 그리고 명예 변경 시도한 거 법적으로 기록 남았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태연은 차분하게 말하고 서재 문을 닫았다. 성준과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밤, 민우가 서재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태연은 손자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응, 끝났어.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민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 화낼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지킬 수 있으니까. 태연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야, 오늘 할아버지가 하나 배웠어. 뭐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태연은 손자를 안아주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해줘서 할아버지가 이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고요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성준과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성준의 목소리는 작았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달라진다면 생각해보지. 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자신감은 생겼다. 평온은 깨졌지만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커피 향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손끝에 닿는 컵의 온기가 따뜻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최종 서류들은 서재 서랍에 정리되어 있었다. 재산 신탁 설정 완료. 명예 변경 신청 취소. 그리고 모든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었다. 태연은 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을 맴돌다가 부드러운 여운을 남겼다. 이제 됐어. 그날 오후 성준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성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성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 제 욕심만 앞섰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성준아. 네, 아버지. 나도 내 잘못이 있었어. 너희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지. 성준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냐.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려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자기 삶을 살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성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준은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성준, 수진, 그리고 민우. 분위기는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태연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무슨 상? 착한 어린이 상이요. 선생님이 제가 친구들 도와준 거 보셨대요. 역시 우리 민우가 최고야. 태연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태연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감사합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식탁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그날 밤, 태연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경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많이 지났네. 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경숙이의 얼굴이 또렷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성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생일 잔치. 그땐 참 순수했는데. 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우의 사진이 있었다.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이젠 이 아이가 희망이구나. 태연은 천천히 앨범을 덮었다.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다만 그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다. 어머,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죠. 뭐, 나이 들면 다 비슷하잖아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며 웃었다. 근데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이 들면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가족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만 갈게요. 건강하세요, 김 선생님. 네. 할머니도요. 태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며칠 후, 민우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왔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태연은 민우 옆에 앉아 문제를 봤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숙제를 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자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요. 태연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민우 좋아해. 할아버지는 왜 항상 혼자 계세요? 순간 태연은 말문이 막혔다. 민우가 다시 말했다. 할아버지도 친구 만들고 재밌게 사시면 안 돼요? 태연은 손자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야지. 할아버지도 이제 재밌게 살아볼게. 약속이에요. 민우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태연은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태연이. 태연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그냥 저냥. 너는? 나도 마찬가지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래? 좋네.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그래. 다음 주쯤 괜찮아? 좋아.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자 태연은 기분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구나. 주말, 성준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아버지, 가족들이랑 제주도 가는 게 어떨까요? 좀 쉬시기도 하고.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좋지. 언제 갈 건데? 다음 달 초요. 민우 방학 때 맞춰서요. 알았어. 그때 가자. 성준은 놀란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하실 줄 몰랐는데. 가끔은 나도 바람 쐬고 싶어. 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성준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제주도 여행날, 가족들은 비행기에 올랐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할아버지, 구름이다. 그래. 예쁘지? 태연은 손자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와, 진짜 예쁘다. 민우가 소리쳤다. 가족들은 해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함께 웃고 대화하고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성준이 태연에게 소주를 따랐다. 아버지, 한잔하세요. 그래.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태연은 소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됐어. 수진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니까. 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태연은 혼자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인생이 이렇구나.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배신도 분노도 이제는 모두 흘러갔다. 남은 건 평온함과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뒤에서 민우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태연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민우야. 일찍 일어났네. 네? 할아버지랑 같이 바다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태연은 손자를 꼭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날, 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여행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태연은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태연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여전히 쓰지만 그 안에 담긴 여운은 부드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진우 변호사였다. 선생님,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이제 걱정 없으세요.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선생님,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저녁, 가족들이 다시 식탁에 모였다. 이번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었어요. 수진이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와, 맛있겠는데요? 민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아버지, 다음 달에 또 어디 가실래요? 성준이 물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좋은 곳 찾아볼게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태연은 손자를 안아주었다.
나도 민우 사랑해. 그날 밤, 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평온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게 좋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내 삶이야.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다. 컵을 손에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고 가벼워 보였다. 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황혼은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삶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태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쏟아졌다. 태연은 그 빛 속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